예전에 강제 압류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자면은 그날은 집을 압류하는 거였죠. 물론 지금은 물건이지만 집을 압류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압류한다는 거. 그래서 가서 뭐 집달관들이 앉아서 바로 압류하고 조치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당사자랑 앉아서 또 얘기를 따가 몇 시간을 하고, 그래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때는 물론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흘렀죠. 당시에는 좀 너무 이상했어요. 그 당시엔 좀 처음 해보는 그런 압류였기도 했고 한데, 우리 태국 변호사가 이제 집달 그 관청에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서 태워옵니다, 현장으로.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일을 보고 나서 점심을 반드시 사 먹여요. 아니 왜 밥을 먹여야 되냐, 관례래요. 뭐 요즘도 아직도 그런 관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태국이 그때랑은 조금은 더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경찰관을 대동해야 됩니다. 태국에서는 이 강제압류 때 보통 이런 사건이 꽤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따가 대동을 하고 가는데, 경찰관한테도 또 이제 차별적으로만 1-2천 바씩 이렇게 보통 2명이 오니까 줘야 하고, 당시로선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또 강제압류하러 가면서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동안 어떻게 좀 많이 변했는지. 참 쉽지 않은 게 바로 태국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태국의 강제압류 아무도 보신 분 없을 겁니다. 라이언 TV에만 볼 수 있는 라이언 TV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같은 이런 한국 로펌을 통하는 것보다는 가격대가 쌉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주 큰 단점이 있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법률가가 아니고 태국 법률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고용한 태국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한국 로펌을 따가 컨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소송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한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서 금전적인 좀 저렴한 쪽만 생각한다면 태국 변호사를 고용할지라도, 실제 태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다는 건요 아주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게 된다 하는 점. 한참을 떠들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나타나네. 일단 기다려 봅니다. 화를 조절하는 게 태국에서는, 태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성인군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를 사귀는 방법을 배운다고나 할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휴, 쉽지 않은 예정입니다. 이 강제압류 집행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태국에서 한번 안에 내부는 찍을 수가 없을 거니까 바깥에서 지금 일단 뭐 코멘트하고 좀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경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치 원래 소송에서 배소한 회사와는 다른 실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ABC를 ABM으로 바꿔놓고, 근데 뒤에 보니까 또 크게 걸린 그 회사 상호명 뒤에는 원래 자기들 이름 그대로 ABC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속임을 하면서 법망을 살짝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원래 주소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래 상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태국 집달관 쪽에서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소가 일치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허락을 득하려고 상대편 변호사랑 연락을 했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원래 주소지로 있는 곳을 갔죠. 거기는 일반 주택처럼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상호가 없어. 근데 안쪽에 보니까 그 상호가 걸려 있어. 배를 눌러도 아예 문도 안 열어줘요. 강제로 그냥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태국도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법 절차적인 면은 참 잘 지키고 있는 될 겁니다. 뭐랄까, 민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적인 그런 민주적이라기보다는 뭐 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럼 뭐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일단 주소지가 다르지만은 동일업체라는 것을 따가 우리가 법원에다가 감롱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영장 신청을 할 겁니다.
영장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허가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할 것이고,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아시잖아요, 우린 절대 포기는 안 한다. 항상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는 있게 마련이죠. 인생에 장애가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고, 그 장애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 장애를 만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얘네들은 집달관하고 일을 보고 나서는 항상 밥을 먹여. 전 그걸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든지 밥 먹이고 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밥 한 끼 먹이는 거야 아주 좋은 선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웃기죠. 한국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이 끝났다고 해서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밥을 사주는 게 관례라고 한다면은, 그건 참 한국의 어떤 지금 사회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밥을 먹이는데,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김영란법이 지금도 보니까 한 끼당 3만 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상 태국도 지금 한 끼 제대로 먹으면 1000만 넘어요. 3만 원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법을 손봐야 되는데, 아직도 한 2010년대쯤에 만들어졌을걸요, 제가 알기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다 상황이 변하면 좀 금액도 올리든지, 그리고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해가지고서 굳이 안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오늘 밥 먹이러 왔는데, 밥 먹고 끝내겠지만은 가기는 이쁜 데 왔네요. 까셋 나와민 쪽에 있는 그 식당입니다. 힘들어. 하여튼 강제 집행 들어가서 쉽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지만 이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물건을 받은 태국인인데, 한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업체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거 솔직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상표 브랜드를 한국의 특정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계속 발생되게 한국에서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제주도 관계자들 혹시 보는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무료로 소송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분 보시는 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지명을 자기들 상표로 이용하는 거요, 한국에서도 안 되고 태국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일정 지명을 따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판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아름다운 식당 맛있게 먹을게요. 저도 요즘 직원 문제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어요. 우리 여자 변호사가 오랫동안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건설업 쪽에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얼마 전에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 나가게 됐는데요. 새로운 여자 변호사를 하나 채용을 했었고, 그 예전 변호사하고 같이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를 다 같이 일하겠습니다. 일에 문제가 없도록, 연속성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격과 능력 차이인 것 같아요. 앞전 그 담당자가 나가고 나니까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류라는 게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에서 서류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미비점을 따가 확실하게 체크한 후에 움직여야 되는데, 서류가 한 가지라도 빠진다든지 미비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 되면은 관공서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따가 걸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그 친구하고 교체가 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수습 기간은 4개월입니다. 원래 태국법상. 보통 한국의 사람들은, 한국 업체들은 3개월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4개월이 원칙입니다. 4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이 수습 기간 중에도 미리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너 수습 기간 통과 못했다. 한 달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당일날 통지하고 그냥 내보낸다?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한 달치 월급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하자면은 수습 기간일지라도 고용된 입장 직원으로서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정 기간을 따가 주는 정책이라고 봐야 할 테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조목조목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럼 연말까지 하고 자기가 그만두겠다 하고 스스로 이렇게 또 하길래 그냥 잘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원 뽑을 때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은 머리가 치크치크 한참 지금 한 달 이상을 머리 아팠네요. 계속 뭔가 서류를 잘못 준비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요즘 지빈이 엄마가 가끔씩 와서 또 일을 도와줍니다. 시직원 뽑을 때까지. 태국에서 사업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지만 제일 머리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직원 관리 문제입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 다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단순하게 사업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얼마나 잘 두느냐, 이것도 태국에서 사업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영상은 압류 절차를 진행한 영상이 제가 녹화된 부분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맛보기 영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촬영을 했는데 우리 사무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정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니는 뭐 자꾸 몸을 엮고 가냐? 지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라이언 TV입니다.